자, 이번 수업은 판구조론 정립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자. 판구조론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을 갖추면서 완성되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은 과거 모든 대륙이 모여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판게아가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이다. 베게너는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과 서로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되는 것,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산맥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고 여러 대륙의 빙하 흔적을 모으면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하였지만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대다수의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홈스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은 지구 중심부의 열에 의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멘틀 위에 떠있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이론으로 이 역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헤스와 디츠 두 과학자에 의해 발표된 해양저 확장설은 해령 아래에서 멘틀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서 해양저가 확장된다는 이론이다. 해양저 확장설의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고지자기 무늬의 대칭적 분포이다. 해령에서 지각이 생성될 때 광물은 당시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되고 해양 지각이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새롭게 생성되는 지각의 광물은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인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해양저 확장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두 번째 증거는 열곡과 변환단층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해양저가 확장하면서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이 만들어지고 해령의 위치에 따른 속도 차이에 의해 지각이 서로 어긋나는 변환단층이 생성된다. 변환단층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단열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증거는 해양지각의 나이와 해저 퇴적물의 두께이다. 해령 주변 해양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를 측정하였더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많아지며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측정 자료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증거는 섭입대 주변의 진원 깊이이다. 해구 부근의 지진은 섭입대를 따라 발생하는데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것은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지각이 해구에서 소멸한다는 증거로 활용된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 자기장과 대륙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지구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말하며 지구 중심부에 거대한 막대 자석이 놓여 있다고 가정할 때 자석 S극 방향의 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을 자북극이라고 하고 자석의 축과 90도 각도를 이루는 평면이 지구 지표와 만나는 지점을 자기적도라고 한다. 자북극은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하는 지리상 북극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중위도 지역에 나침반을 놓아두면 나침반의 N극은 약간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 이때 나침반의 N극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한다. 자북극에서 나침반의 N극은 지표 쪽을 향하게 되고 이때 복각은 90도이며 자기적도에서 복각은 0도이다. 자기적도 아래에서 복각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나침반의 N극이 하늘을 향하는 자남극에서의 복각은 마이너스 90도이며 나침반의 N극이 약간 위쪽을 향하는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의 복각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자기적도에서 극쪽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지며 복각이 플러스인 지역은 자기적도 위쪽 지역 즉 북반구를 의미하고 복각이 마이너스인 지역은 남반구를 의미한다. 고지자기는 암석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말하며 고지자기를 분석하면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북극 위치, 대륙 이동 경로 등 여러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만약 고지자기를 분석해 얻어낸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A와 B 대륙에서 다르게 나타난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구에서 같은 시기에 자북극이 두 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두 대륙의 자북극 이동 경로는 같아야 한다. 따라서 두 대륙의 자북극 이동 경로를 겹쳐보면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도 대륙의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인도 대륙을 이루는 암석의 고지자기를 분석하면 처음 복각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면서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복각의 변화를 통해 처음 남반구에 존재하던 인도 대륙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북반구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플룸 구조론과 열점에 대해 알아보자.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이나 지진 활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화산 활동은 설명이 불가능하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플룸 구조론이다. 플룸 구조론은 플룸의 상승과 하강으로 지구 내부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플룸은 지각에서 멘틀과 핵의 경계로 하강하거나 반대로 상승하는 물질을 말하며 이때 하강하는 플룸은 차가운 플룸, 상승하는 플룸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한다.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조사하는데 차가운 플룸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고 뜨거운 플룸은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열점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 지점을 말하며 마그마의 분출에 의해 화산섬이나 해산이 만들어진다. 판이 움직이더라도 열점의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열점 위에서는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새로운 화산섬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이때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 많아지며 판의 이동 방향은 젊은 섬에서 늙은 섬으로 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A, B, C 화산섬의 나이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 아래에 열점이 존재하며 A 화산섬에서 B 화산섬이 만들어지기까지 판의 이동 방향은 북북서였지만 B 화산섬이 생성된 이후 서북서 방향으로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에는 C 화산섬 남동쪽에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자, 이번 수업은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자.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이 녹아 생성된 물질을 말하며 이산화규소 함량 비율에 따라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한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높고 점성은 낮으며 유문암질 마그마는 온도는 낮고 점성이 높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경사가 완만한 용암대지나 순상화산을 형성하며 유문암질 마그마는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만든다. 마그마는 지구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멘틀이 상승하여 압력이 낮아질 때 그리고 물이 공급되는 경우 생성된다.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과 물을 포함하는 멘틀의 용융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A 지점과 B 지점에서는 지하 내부의 온도가 화강암이나 멘틀의 용융점보다 낮으므로 화강암과 멘틀은 녹지 않고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때 A 지점의 온도가 상승하면 화강암이 녹아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고 B 지점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 감소에 의해 멘틀의 용융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결국 멘틀이 녹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또 물이 포함된 멘틀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보다 용융점이 낮으므로 멘틀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마그마가 형성될 수 있다. 마그마는 주로 변동대인 해령과 열점, 서입대에서 만들어지는데 해령과 열점에서는 멘틀 상승률나 뜨거운 플룸의 상승률을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섭입대에서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가 모두 생성된다.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하면 해양지각에 포함된 함수강물에서 물이 배출되고 배출된 물이 멘틀로 공급되면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 현무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이 마그마가 상승하여 화강암질의 대륙지각 아래 부분을 녹이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되고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자, 이번 수업은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퇴적암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며 퇴적암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에 따라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한다. 쇠설성 퇴적암은 암석 부스러기나 화산 분출물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여감은 주로 자갈이, 사암은 모래가, 쉐일은 점토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며 응해암은 화산재가 퇴적되어 생성된 암석이다. 화학적 퇴적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여러가지 물질이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하고 난 후 남아서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석회암은 탄산칼슘, 처트는 규질, 암염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이다.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의 유해나 골격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말하며 석탄은 식물의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고 석회암은 산화와 같은 석회질 생물이, 처트는 방산충과 같은 규질 생명체의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다. 퇴적 구조는 퇴적암에 나타나는
지층은 특징적인 구조를 말하며 퇴적 당시의 환경이나 지층의 상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이용된다. 사층리는 물이나 바람에 의해 생성된 기울어진 층리를 말하며 과거 물이 흐른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추측할 수 있다. 주로 사막이나 하천에서 형성된다. 저미층리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를 말하며 물의 깊이가 깊은 심해자에서 형성된다. 연은은 물결 모양의 퇴적 구조를 말하며 깊이가 얕은 바다나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만들어진다. 건열은 퇴적물이 쌓인 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표면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진 구조를 말한다. 사층리는 아래쪽이 오목한 것이 정상적인 상태이고 반대로 위쪽이 오목한 사층리가 나타나면 지층이 뒤집어졌다고 판단한다. 저미층리는 위쪽의 입자가 작을 때, 연은은 뾰족한 부분이 위쪽일 때, 건열은 V자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일 때가 정상적인 경우이며 반대로 나타난 경우에는 지층이 역전되었다고 판단한다. 자, 이번 수업은 지질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지질구조는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에 의해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습곡은 양쪽에서 미는 힘인 회음력에 의해 지층이 휘어진 구조를 말하며 위로 볼록한 부분은 배사, 아래로 볼록한 부분을 향사라고 한다. 배사 또는 향사를 지나는 습곡 측면이 수평면에 대해 수직인 습곡을 정습곡이라고 하며 습곡 측면이 기울어진 습곡은 경사습곡, 습곡 측면이 거의 누워있는 경우는 횡화습곡이라고 한다. 단층은 지층이 힘을 받아 끊어지면서 양쪽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때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고 하며 단층면 위쪽 부분을 상반, 단층면 아래쪽 부분은 하반이라고 한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 상반이 아래로 이동한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하며 회음력에 의해 상반이 위로 올라간 경우는 역단층, 상반과 하반이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힘을 받아 이동한 단층은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한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주로 습곡과 역단층이 발달하고 발산형 경계에서는 정단층, 보존형 경계에서는 주향이동 단층의 한 종류인 변환 단층이 형성된다. 전리는 암석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을 말하는 것으로 용암의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으로 만들어지는 기둥 모양의 주상전리와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하면서 팽창하여 만들어지는 판 모양의 판상전리가 있다. 주상전리는 주로 화산암에서, 판상전리는 주로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 다음은 부정압에 대해 알아보자.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 인접한 위쪽과 아래쪽 지층의 관계를 정압이라고 하며 여러가지 지각 변동에 의해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차이가 있는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압이라고 한다. 이때 부정압 관계에 있는 두 지층 사이의 경계면을 부정압면이라고 하며 부정압면 위쪽에 기저여감이 발견되기도 한다. 부정압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층리가 기울어진 부정압을 경사부정압이라고 하며 위아래 지층의 층리가 나란한 경우는 병행부정압, 부정압면 아래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하여 상하 지층의 병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정압은 난정압이라고 한다. 관입은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마그마 주변의 암석은 열에 의해 변성된다. 관입한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암석을 관입암이라고 하고 마그마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마그마에 포함되어 굳어진 암석은 포획암이라고 한다. 관입암은 주변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암석이고 포획암은 관입암 보다 먼저 생성된 암석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사학의 법칙과 상대 연령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의 역사를 연구할 때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한다.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인 수평퇴적의 법칙은 퇴적물은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는 법칙으로 만약 어떤 지층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지층은 퇴적된 후 지각 변동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은 아래쪽이 위쪽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므로 지층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아래쪽일수록 먼저 생성된 지층이라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층 단면에서 A와 B 중 A가 먼저 생성된 지층이며 다음과 같이 건열에 의해 지층이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B-가 A-보다 먼저 생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관입의 법칙은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화성암 B 주변 A와 C 지층에서 모두 변성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A와 C가 쌓인 후 마그마가 관입하여 화성암 B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지만 화성암 B- 주변 A- 지층에서는 변성된 부분이 발견되지만 C- 지층에서는 변성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침식의 흔적이나 기저예감 등이 관측된다면 A-가 쌓인 후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여 화성암 B-가 생성되고 그 위에 C- 지층이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부정압의 법칙은 부정압 면을 경계로 긴 시간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법칙이고, 마지막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라는 법칙이다. 상대 연령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 지층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인 선후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층의 단면에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E, D, C, B, A이며 E와 D 지층의 선후관계는 관입의 법칙에 의해 D와 C 지층의 관계는 부정압의 법칙으로 C와 B의 관계는 지층 누중의 법칙, B와 A의 관계는 부정압의 법칙을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절대연령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에 대해 알아보자. 절대연령은 지층 혹은 암석이 언제 생성되었는지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알아낼 수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 동위원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질량수가 14인 탄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질소 원자로 붕괴한다. 이때 붕괴하기 전 원소를 모원소, 새로 생성된 원소는 자원소라고 한다.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모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질량수가 14인 탄소의 반감기가 5000년이고 처음 탄소 원자의 개수는 100개라고 할 때 반감기에 해당하는 5000년이 지나면 탄소 원자의 수는 50개가 되고 탄소 원자가 붕괴하여 생성된 질소 원자의 수도 50개가 된다. 다시 5000년이 흘러 두 번의 반감기에 해당하는 10,000년이 지나면 탄소 원자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어 25개가 되고 질소 원자의 수는 75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면 처음 모원소의 양이 1이라고 할 때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양은 2분의 1이 되고 반감기 2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4분의 1, 3번이 지나면 모원소는 처음 양의 8분의 1로 줄어든다.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던 자원소는 한 번의 반감기가 지나면 처음 모원소의 2분의 1만큼이 생성되고 두 번의 반감기가 지나면 4분의 3, 세 번의 반감기가 지나면 자원소는 처음 모원소의 양의 8분의 7만큼 존재한다. 따라서 반감기 횟수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1:1, 1:3, 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떤 암석 속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가 1g이고 이 원소가 붕괴하여 생성된 원소가 7g이라고 할 때 몇 번의 반감기가 지났는지 알아보자. 처음 모원소의 양은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과 생성된 자원소의 양을 합한 8g이고 현재 모원소는 처음보다 8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이므로 3번의 반감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7인 것을 통해서도 반감기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암석 속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와 반감기 횟수를 곱하면 원소가 붕괴하는 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암석의 절대연령과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 다음과 같고 X 4g이 붕괴하여 Y 3g이 생성되었을 때 이 암석의 절대연령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그래프에서 X의 양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인 13.5억 년이 이 원소의 반감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X 4g 중 3g이 붕괴되고 남아있는 X는 1g이므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은 1:3이고 두 번의 반감기가 지났으므로 반감기와 반감기 횟수를 곱한 27억 년이 이 암석의 절대연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화석과 지질시대, 대멸종에 대해 정리해보자.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화석이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하며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없어지기 전에 지층 속에 빨리 매몰되어야 하며 화석이 생성되고 난 이후에는 지각 변동을 적게 받을수록 화석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화석의 종류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구분되는데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표준화석은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이 이용 가치가 높고 시상화석은
좁은 면적에 분포하고 긴 기간 동안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을 주로 이용한다. 생물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을 나타낸 그림에서는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생물이 표준 화석,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이 긴 생물은 시상 화석을 나타낸다. 표준 화석의 예로는 삼엽충, 갑주어, 공룡, 암모나이트, 매머드, 화폐석이 있으며 삼엽충과 갑주어는 고생대,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매머드와 화폐석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시상 화석의 예로는 고사리와 산호가 있으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을,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을 알려준다. 지질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화석 변화나 부정합을 기준으로 선 감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된다.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는 선 감브리아대가 가장 길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짧아진다. 선 감브리아대에는 생물의 개체 수가 적고 단단한 부분이 없어 화석이 생성되기가 힘들고 화석이 생성되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선 감브리아대의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대멸종은 대부분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생물종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지질시대 중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그중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에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고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은 지질시대 중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으로 판게아 형성에 의한 서식지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 중생대 말에 일어난 대멸종은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에 의한 기온 하강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대멸종 이후 살아남은 생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생물로 진화하면서 다양성이 증가하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자, 이번 수업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정리해보자. 지질시대는 크게 선 감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되며 선 감브리아대와 고생대는 대체적으로 온난했으며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중생대는 지질시대 중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대이고 신생대에는 여러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선 감브리아 시대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등장하였고 남조류처럼 광합성을 하는 세균에 의해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되었으며 해파리와 해면과 같은 생물들이 번성하였다. 남조류의 흔적은 스트로마 돌라이트로 남아있고 해면과 해파리의 화석구는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생대에는 오존층이 형성되어 자외선이 차단되고 육상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닷속에서는 최초의 척추동물인 갑주어가 출현하였고 삼엽충, 방추층과 같은 무척추 동물이 번성하였다. 식물은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하였으며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 석탄이 형성되었다. 중생대에는 파충류인 공룡과 바닷속의 암모나이트, 소나무, 소철과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하였고 신생대에는 포유류인 매머드와 바닷속의 화폐석, 단풍나무, 밤나무와 같은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선 감브리아 시대의 생물들과 갑주어, 삼엽충, 방추층, 암모나이트, 화폐석은 바다에 살았던 생물들이고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과 공룡, 매머드는 육지에 살았던 생물들이다. 선 감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륙 분포를 알기 힘들고 고생대 말기에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이 하나로 뭉쳐 판게아를 형성하였다. 중생대에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 인도양, 로키산맥,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신생대에 이르러서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가 완성되었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다.